어느 날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친구에게요.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고민을 나누고 힘들 때마다 의지했던 사람.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잘못 믿으면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구나.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보다 가까웠던 사람이 결국 나를 배신했던 순간, 내가 진심을 다했던 사람이 뒤에서 내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순간, 그런 순간들을 겪고 나면 사람을 믿는다는 게 두려워집니다. 저는 그 일을 겪고 나서 인간관계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특정한 특징이 있다는 걸요.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앞으로 누구를 믿어야 하고 누구를 멀리해야 할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이야기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의 비밀을 쉽게 말하는 사람. 그 친구는 제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가족 이야기, 돈 문제, 인간관계 속 깊은 고민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않았던 이야기들. 하지만 그 사람만큼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대화를 나눴고 저는 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치 제 인생의 한 부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믿음이 언젠가 배신으로 돌아올 거라는 것을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말한 적 없는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너 그 얘기 어떻게 알았어? 아, 그냥 들었어.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그 친구가 말한 걸까? 설마 했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건 마치 연약한 꽃을 손에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루면 꽃은 오래 피어나겠지만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꽃잎은 쉽게 찢어지고 맙니다. 저는 한 번 더 믿고 싶었습니다. 혹시 오해가 아닐까? 설마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떻게 누구를 거쳐 흘러갔는지 조각을 맞추다 보니 결국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비밀도 재미삼아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걸요.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키는 사람만이 자신의 비밀도 지킬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비밀을 지키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한 소문이지만 그 소문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너만 알고 있어.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진짜 친하니까 하는 말인데. 그렇게 이야기는 돌고 돌아 결국 모두가 알게 되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남의 비밀을 쉽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나의 비밀도 그렇게 흘러나갈 거라는 걸요. 아무리 친해 보여도 아무리 나에게 다정하게 굴어도 비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언제 내 이야기가 흘러나올지 불안해지고 결국 나 자신을 온전히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말해도 될까? 이 이야기를 꺼내도 괜찮을까? 계속해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관계라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비밀은 말 그대로 비밀이어야 합니다. 비밀을 가볍게 여기고 남의 사정을 이야기거리로 삼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에게도 상처를 줄 사람입니다. 저는 그때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늦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면 그 관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한번 깨지면 절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그 사람은 항상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편이야. 언제든 믿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곁에 있을 거야. 그 말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줄 거라는 확신만으로도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순간마다 떠오르는 건 언제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저 사람이라면 분명 내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하지만 막상 중요한 순간이 오면 그 사람은 늘 곁에 없었습니다. 아, 미안. 내가 바빠서.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아. 나중에 이야기하자. 분명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는데 그 사람은 늘 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는 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늘 곁에 있어 줄 거라던 사람은 정말 필요할 때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있다는 걸요. 사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도와줄게. 너한테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은 듣기에는 참 든든합니다. 하지만 정작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줍니다. 정말 내 편이라면,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말없이 손을 내밀어 줬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힘들어할 때 제 실수를 꼬집으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거 내가 잘못한 거 아냐? 나는 내 편인데 솔직히 그건 좀 아니지 않아? 결국 돌아오는 건 내가 기대했던 위로가 아니라 더 깊은 상처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결국 나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루타르코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얻는다. 그때부터 저는 사람을 볼 때 말보다는 행동을 먼저 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든 도와줄게 라고 말하면서 정작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연락이 끊기는 사람, 내가 힘들면 나도 힘들어 라고 말하면서 정작 내가 힘들어하면 외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내가 가장 필요할 때 사라질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언젠가는 크게 다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그 말은 더 이상 신뢰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내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조용히 손을 내밀어주고 필요할 때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내 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주변에 말만 번지르르 하고 행동은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정말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작은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 별거 아니야. 그냥 장난이었어. 에이, 그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 여러분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작은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 그걸 장난처럼 넘기는 사람들 말입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거짓말 하나가 관계를 깨뜨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도 처음엔 아주 작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 밤 내가 살게 해놓고 다음 날이면 말을 바꾸거나 10분 뒤에 도착해
라고 해놓고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거나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바빠서 깜빡했을 수도 있고 그냥 별 의미 없는 말이었겠지. 하지만 그 거짓말들은 점점 커졌습니다. 돈을 빌려가고 며칠 내로 갚겠다고 했지만 결국 몇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고 나중에는 연락조차 피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제게 남은 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작은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은 언젠가 큰 거짓말도 하게 된다는 걸요. 사람은 거짓말을 반복하면 그에 대한 죄책감을 점점 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의 거짓말을 스스로도 믿기 시작하죠. 이 정도는 괜찮아. 설마 이걸로 큰일 나겠어? 그렇게 쌓인 작은 거짓말들이 결국 커다란 거짓말이 되고 그 거짓말이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한 사람은 두 번째 거짓말을 하기 더 쉬워진다. 그 친구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소한 거짓말들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큰 거짓말도 아무렇지 않게 하게 된 겁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단순히 한두 번의 실수를 보고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면 언젠가는 반드시 상처받을 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은 결국 더 큰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커질수록 나에게 주는 피해도 커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작은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지금은 별일 아닌 듯 행동할지 몰라도 그 거짓말이 쌓이면 언젠가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거짓의 흔적이 보이지는 않나요? 작은 거짓말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거짓말은 나를 향한 큰 배신으로 돌아오게 될 테니까요. 네 번째,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 와, 진짜 힘들겠다. 너 요즘 완전 망한 거 아냐? 장난처럼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왠지 모르게 가슴 깊이 박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 저는 힘든 상황이었고 누군가의 위로가 간절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말에서는 위로도 공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미있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는 기분 탓이겠거니 했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내 불행을 즐기겠어? 그냥 말을 저렇게 하는 거겠지.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제 불행을 대하는 태도는 더 명확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대신 그걸 하나의 소재처럼 여깁니다. 안타까워하는 척하면서도 정작 표정 속에는 묘한 만족감이 스며 있습니다. 너 그런 일도 있었어? 대박, 완전 영화 같네. 근데 솔직히 너도 좀 잘못한 거 아냐? 그 말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저는 그 사람이 제 진짜 친구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행복을 기뻐하고 당신의 슬픔을 함께 나눈다. 진짜 친구라면 내가 힘들 때 곁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줄 겁니다. 아무 말 없이 들어주거나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당신이 힘들어할 때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난 쟤보단 낫다. 나는 저렇게까지 망하진 않았어.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불행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저 역시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제 실패를 더 크게 부풀려서 이곳저곳에 떠벌리고 다녔다는 사실을요. 야, 걔 완전 망했다며? 너 그 얘기 들었어? 그때 그 일 말이야. 제가 겨우겨우 버티면서
조금씩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쯤 사람들은 이미 저를 실패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가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불행을 가볍게 여기거나 심지어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곁에 있다 보면 당신은 점점 더 깊이 상처받을 것이고 결국 그 사람이 원하는 불행한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은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동정하는 척 접근해도 그들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당신이 힘들 때 함께 울어주고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소중한 인연입니다. 5번째,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 야, 이것 좀 해줘. 너는 내가 부탁하면 당연히 들어줘야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친구 사이에 이 정도 부탁쯤은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작은 심부름, 단순한 요청들. 그게 특별한 부담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들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잠깐만 대신 연락 좀 해줘. 나 대신 이거 좀 맡아줘. 그 다음엔 조금 더 부담스러운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너 시간 많잖아. 내일 좀 도와주라. 이번 한 번만 돈 좀 빌려줘. 곧 갚을게.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부탁은 당연한 권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만약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왜 그래? 너 요즘 나한테 너무 정없네.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 정도도 못 해줘? 그때부터 저는 이상한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계가 마치 일방적인 거래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면서도 당신이 필요할 때는 외면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것이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더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시간, 감정, 돈. 제가 가진 것을 조금씩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힘들 때는 그 사람은 늘 바빴습니다. 제가 부탁을 하면 나도 지금 힘들어. 그건 내가 좀 알아서 해야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서로 돕는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착취였다는 걸요. 그리고 결국 제가 한번 거절했을 때 그 사람은 차갑게 돌변하며 떠났습니다. 너 변했다. 이제 나한테 관심도 없네. 그래, 내가 그렇게 나 몰라라 하면 나도 신경 안 쓸게. 한순간에 저는 냉정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저는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걸 제공해주는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해보면 된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을 때만 곁에 머물고 더 이상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하면 차갑게 떠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면서 막상 여러분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외면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거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관계는 결국 당신을 소모시키고 맙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당신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들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입니다. 사람을 잘못 믿으면 시간을 잃고 마음을 다치고 때로는 인생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좋은 사람을 곁에 두면
우리 삶은 훨씬 따뜻하고 단단해집니다. 오늘 이야기한 사람들의 특징,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나요? 만약 있다면 지금이라도 거리를 두는 게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사람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진짜 소중한 사람은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마세요. 혹시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한마디 꼭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